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지금 보니까 김용 전 이제 부원장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얘기 들리고 있지만은 특히 빨리 재판을 마무리해라.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지난 이 추석 이후에 네, 대법원 앞에서 정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아침 그다음에 점심 시간 계속 이제 법원 앞에서 이제 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이러한 1인 시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나 또 죄송하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날씨도 추워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마무리해달라 계속 좀 의견을 전달했고 그래서 한 달 넘게 그렇게 1인 시위로 저를 응원해주는 네. 이런 행동들을 해주셨고 또 이제 막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예, 도와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그 단체별로 네. 이렇게 대법원 앞에서 이 모든 게 밝혀졌기 때문에 조속하게 대법원은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간곡한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판결해라, 또 무죄 선고하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릴레이 이 주장, 네. 릴레이 시위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재판에 대한 관심 계속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재판 결과, 또 네. 재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보고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이 필요성을 더 강조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 사건이 뭐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20대 대선이 마치고 나서 끝나자마자 윤석열 사단으로 이 교체된 이 중앙지검의 수사팀들 네. 반부패 1부, 2부, 3부 여기가 총동원해 가지고 사건을 갖다가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이러한 이 일련의 연관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제가 1심 때부터 지금 밝혀진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면담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냐. 검사가 수사를 해서 밝히면은 그 밝힌 내용을 갖고 기소를 하고 네. 이 재판에서 그거를 다뤄야지. 면담에 대한 것도 제일 먼저 3년 전부터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범죄자들 중요 피의자들이 말을 맞춘 거 그다음에 진술의 변경 그다음에 이들이 돈을 쓴 거 네. 그다음에 그 철거업자라든가 이런 분이 뭐 3억의 차용증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밝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최근에 다행히 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1년에 이러한 의혹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뭐 불행 중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또 오마이뉴스가 열심히 또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마이뉴스에서 특히 네. 이제 우리 그 김종은 기자님 네. 뭐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중요 검찰 조작 사건에서 직접 법정을 갖다가 출입하면서 상세하게 다뤄주셔가지고 예. 그나마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이 조작 사건의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네. 정말 대단한 공을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실을 오마이뉴스가 외면하지 않고 알리고 있다.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김용 우리 이제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예, 수사 이제 2기 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엄희준, 강백신, 정일건, 호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얘기 들으셨고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변호인들이 네. 의뢰인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법정에서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정진상 실장을 대리하는 우리 이제 백종덕 변호사께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게 변호사들의 그 일반적인 통념인데 내가 피를 묻혔다. 정말 너무 힘든 결정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정영한 녹취록에서 네. 제일 중요한 쟁점이 그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은 그 10년 이상의 대장동 사건을 다룬 업자들과 그다음에 유동규 내지는 남욱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의 네. 모든 비밀들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김용 얘기가 없고 정진상 얘기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검찰들이.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 1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그 녹취록에서 검찰이 세 군데에다가 가피를 합니다. 세 군데에서 그게 전부 다 사람 이름 관련된 거. 그렇네. 뭐 저 관련돼서는 저가 이제 용의하고 그걸 아예.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정진상 실장 또 관련해서는 그 재창희 형이라는 부분에다가 실장님. 실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그냥 이렇게 법원에서 플레이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이렇게 저기 그 녹음 예. 지나가는 것만 들어도 그게 재창형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그거를 실장님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례신도시 이거를 갖다가 네. 윗어르신이라고. 그건 뭐 윗어르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아하. 상징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결국은 이들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조작한 정황들이나 사실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처럼 명백하게 검찰의 조작 이 의도를 보여주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변호사분들이 이 사건 당사자인 저와 그다음에 정진상 시장을 대리해가지고 이 당시의 수사팀 핵심 그 녹취록의 이 책임자는 당시 반부패 일부 특수 일부 수사 부장이었던 어미준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미준 부장이 이거를 갖다가 말을 바꾸죠. 최근에 오마이에서 김종훈 기자가 계속 네.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자기는 그냥 이름만 쓴 거고 저 특수 3부에서 그 누구냐 강백신 검사가 사실은 그거 한 거다. 예. 책임 떠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겪었던 그 이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는 모두 다 한통속입니다. 한통속이다. 예, 특수 일부의 그 예. 어미준 부장, 예, 그다음에 반부패 당시에 일부의 예, 그러죠. 그다음에 부부장이었던 정일건 검사. 그 정일건 검사는 그 남욱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구치감에다가 2박 3일 가두면서 애 사진 보여주고 네 배를 가른다. 이러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 강요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거기도 보니까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하고 그렇습니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배를 가른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뭐 저기 저 개복 환부를 드러내는 예. 요즘 뭐 이게 야, 도대체 근데 그래도 보니까 뭐 부인을 못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 말을 간단히 이제 겁을 했다.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백신 여기에 이제 호승진 네. 부부장 검사인데 제 사건은 사실은 호승진 검사 그 검사 부부장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모든 걸 떠나가지고 23년도 11월 30일 날인데 제 1심 판결을 합니다. 2심 판결을 해서 유동규 무죄. 남욱은 뭐 1년도 그때 형을 안 줬고 선고 안 했고 저는 이제 법정 구속하면서 5년 실형을 갖다가 해놓고 다다음 달인가 검찰들이 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다 승진했어요. 그 중앙지검에 있었던 이 조작에 관여했던 네. 이들이 대부분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승진은 대검에 저기 디지털 과장으로 가고 부장검사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냐 어미준은 지금 쿠팡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는 부천 지청장 그 차장검사입니다. 뭐 자기들끼리는 뭐 차관급이라고 이렇게 차관은 아니죠. 아무튼 굉장히 높은 급의 이런 걸로 지금 저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승진 장치를 벌였는데 지금 이제 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분들이 이제 고발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감찰에 들어가 가지고 이 녹취록 외의 사항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네. 뭐 피의자에게 이제 저에게 유리한 이 조서 같은 거를 빼버립니다. 조서에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유동규란 유동규 본부장하고 그 내연녀가 그때 공범 관계였는데 같은 방에서 면담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13일인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 타임라인 이 감정 결과가 나와요 법원에서. 그렇죠. 저희 변호사도 받기도 전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요. 근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단독이 나옵니다. 그 검찰이 왜곡해가지고 타임라인 감정을 갖다가 왜곡한 그 이 한 편의 얘기를 그 조선일보에서 다룹니다. 그 명백한 적이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그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지난번에 감찰 요구서에 담아가지고 감찰을 네. 갖다가 민주당 조작 그 대응 TF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 아직 이제 좀 감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 뭐 이들의 범죄 행위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드러났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직접 원래는 공수처에 하는 게 맞아요. 검사의 범죄 행위는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는 건데 공수처가 지금 아직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네. 또 뭐 공수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수사받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우선은 재판받고. 뭐 급한 대로 그렇다고 뭐 검찰 범죄 사실을 저 검찰 저기한테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 경찰청 이제 국수본에다가 어저께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 결과는 너무 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뭐 허위 공문서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그다음에 모해 유증까지 이거는 발생한 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들은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제 사건 이외에 또 많은 사건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감찰 감찰 받고 있고 수사 과정까지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주저앉히기 위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 것인데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 이것도 쌍방울 문제도 지금 들여다 보면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실태조사 보고서 네. 제가 입수해서 제일 먼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이거는 공검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사실도 확인됐다. 네, 이재명 맞습니다. 예. 대통령 엮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네.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관 변호사죠. 이제 검찰에 몸담았던 그 조재현 변호사라는 분이 저는 뭐 일명식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갖고 좀 지켜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이전 사건을 다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법조의 문제점이 예. 이런 거죠. 이 전관이라는 게 진짜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본인의 경력과 이거를 살려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무고함과 어려움을 갖다가 이거로 갖다가 밝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직자 시절에 검사 시절에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의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뭐 주가 조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갖다가 했던 이 진짜 파렴치범의 사건을 갖다 한 사람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네.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저기 뒤를 봐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중간 브로커죠. 범죄 브로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과 함께 선배 후배로서 조작에 가담한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정말 이 검찰은 지금 뭐 힘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네. 힘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저기 한두 달 사이에 검찰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대장동 항소폭이 나오니까 검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항명하고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이런 조작 사실들이 밝혀졌으면은 대북송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사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지금 이제 감찰 보고서에 다 담겨지지 않습니까? 사실이다. 교도관들의 증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증언들. 예. 그다음에 5월 17일 날 그 연어 파티. 그거를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거의 1년도 안 되게 구속돼 있는 사람이 186회 검찰청에
거기 다음에 검찰청에 가서도 쌍방울 직원들 네. 그거 보니까 공범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음식 사다 날르고 커피 갖다 대령하고 이 법인카드가 정말 바쁘게 그러니까.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오마 여기서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자, 그들이 좋아하는 사법과 네. 법과 원칙과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찰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의 수사 앞으로 이루어질 대장동 그다음에 재사건 포함된 조직적인 검찰들의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충격을 네. 줄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이제 뭐 속된 말로 거의 뭐 이제 뭐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일망타진될 위기에 있다. 그때 스스로 검찰들의 자기들의 그 과오를 그때 가서 네. 이 만시지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저께 고발당한 특수두부의 그 반부패. 이 핵심들 예. 그다음에 저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한동훈이 왜 저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더 높입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대장동 이런 게 전부 다 위에서 지시 내린 거 아니냐? 그거 제가 봤을 때 본인 얘기예요. 본인이 윤석열 미탈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는 저 김용 잡아라 이재명 잡기 위해서 정진상 잡아라. 저는 그거다 있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뭐 지 경험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에 빗대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신데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비대위원장 오고. 비대위원장하고 마치 대표. 국힘에 떠오르는 스타처럼 그랬다가 본색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굽신데다가 이제 내일이 이제 내란 1년인데 그 네. 작년 이맘때 그거 상당히 각색을 하더라고요. 그 본인 잡아다가 뭐 총으로라도 쏴가지고 내가 네. 죽이고 싶다. 개인 간의 사감이 발전이 돼가지고 국회로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게요. 그걸 또 이제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품어준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한 것도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가지고 네. 들여다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검사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만큼 대북 송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밝혀졌으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최소한의 이런 뭐 사실을 갖다가 자기들이 또 진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단 퇴정 이건은 제가 보니까 이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 4개가 있는데 위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에 국회 법사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한다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걸로 갖다가 위증으로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진실 밝히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하려고 증인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 64명인가? 그 중에서 이 교도관들을 40명 넘게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증인 한 명씩 증인 신문하는데 하루 이상 걸립니다. 이거를 뭐 길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시간 확보해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뭐랄까 이 정쟁적인 상황 네. 이 고비를 지금 넘어가 보자 이 시간 의도가 끌어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를 갖다가 예. 아니다 4명만 해라 증인 신청을 그랬더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갖다가 퇴장해 버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은 재판부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 뭐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법정에서나 검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재판의 기본은 원고와 피고인 간의 분쟁을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재판부가 정리하고 네. 재판부가 판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마치 뭐 검사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판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사법과 검찰의 동조화. 네.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의 문제점
굉장히 손볼 것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이번에 그 이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 검찰들의 집단 퇴정 문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이것도 네. 의미를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타겟을 정해놓고 예. 어떻게든 엮어서 주저앉히기 위한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왔던 수사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 조작 정황이라든가 뭐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검찰들의 검사들의 어떤 악행이나 잘못된 점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 재판 과정을 또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네. 어저께 제가 뭐 하나 예. 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어저께 민주당 저기 그 조작 기소 대응 TF 여기서 기자회견을 이제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네. 아까 말씀하신 고발건, 또 하나는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검찰이 그 아까 얘기했던 녹취록의 재창이 형이라는 사람,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기 사업자예요. 맨 처음에 유동규한테 이제 업자들이 1억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동영상을 찍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욱과 정재창한테 60억씩을 뜯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뜯어내면서 이 사람이 협박, 공갈 이런 걸로 기소를 그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23년도 중반쯤에 그 검찰한테 송치를 합니다. 근데 검찰이 그거를 그냥 외면해 버려요.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어저께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냐? 대장동 사건 중에 업자 간에 무려 100억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갈 협박죄를 갖다가 인지하고도 오로지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네들이 3억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유동규한테 줬을 때 유동규가 그 세계라는 돈 이게 철거업자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들의 주장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제 사건 조서를 이전 걸 다 보면은 여기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철거업자한테 뭐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유동규가 이걸 달라고 그런다. 그 시발이 됐던 게 정재창이 만든 돈이었고 이게 정재창이가 구속 기소돼가지고 이 사건이 드러나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는 저기 뭐 가재를 잡으려고 드러난 저기죠 참치 고래들을 다 덮어버린 거 아닌가, 풀어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할 걸 일을 봤을 안 때 하고 그렇죠. 정치적인 굉장히 어저께 저기 큰 빅 뉴스였는데 제가 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어디에도 기사가 안 나왔어요. 어디에도. 그냥 저기 저 뭐냐 이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사진 한 카트. 네. 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 TF 정재창 관련 기자회견. 아니 무슨 저는 제가 몇 차례나 지금 이렇게 막 페이스도 그렇고 저거 하지만 좀 이런 사실들은 알려야 되는 게 너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려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같은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조만간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들이 이재명을 그러니까 정적을 사냥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진정을 해야 되는 정의 실현, 사건을 밝혀야 되는 뭐 일반인들은 저기 뭐 저 초코파이만 냉장고에서 갖다 먹어도 그거를 갖다가 수사해서 1심에서 유죄 나오고 네. 이게 여론화되니까 2심에서 무죄 나오고 이게 도대체 그렇네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100억이 넘는 돈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게 다 보니까 조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그냥 숨겨버려 가지고 22년도 10월 달에 오로지 이재명을 잡으려고 면담하고 회유하고 배갈른다 그러고 해서 끌어냈던 진술들 그것만 갖고 법원에다가 딱 내놓으면서 보세요. 저 김용 정진상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그것만 보고 판결을 갖다가 뭐 진술 보고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하게 되는. 그러니까 3인 성호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세 사람 진술만 딱 맞추면은 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 이번에 대장도 항소포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예. 난리 났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보면은 나경원 지금 벌금형 받은 거에 대해서 예.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 나왔으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사건인데 그러면 예. 항소 포기 지금 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조용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뭐 조용하고 그때 다른 검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검찰 대한민국 사법에 있어서 뭐 이 사법 검찰의 이 총량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일반인들의 초코파 이런 거는 기소하면 안 되죠. 우리처럼 평상시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게 절도입니까? 자기들이 저기 먹으라고 했다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네.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 검찰이 빨리 이제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돼서 네. 1년도 안 남았죠, 그죠? 이제 뭐 그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는 기소와 이제 예. 수사를 분리해서 또 이제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맡았을 때 정말 이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야말로 그 검찰청 그 현관에 좀 이렇게 22년도 10월을 기억하자. 이렇게 좀 자기네 이 원혼이라도 써놓고 잊지 말면서 좀 반면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게 정말 뭐 공직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뭐 사법 개혁의 필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네. 이젠 정말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지금 법무부도 의지를 가지고 감찰을 하고 진상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깜짝 반대가 될 놀랐어요. 거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감찰 보고 그게 뭐 요약본만 보더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거의 뭐 수사 수준으로 해서 진실을 다 그러니까요. 지금 밝혀내서 재판장도 그거를 보고 이게 팩트가 이거구나. 이렇게 지금 재판 진행을 한다는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뭐 예. 이제 이게 감찰이 대북송금 이제 이어서 대장동 이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동안 이 정치 검찰들의 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고 이들의 단죄는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얘기해온 대로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국민 주권 정부고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예. 생각도 들고 내일이면 계엄이 일어난 지 내란의 네. 밤이 있은 지 1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많은 분들께서 그때의 기억도 좀 떠오르고 계시고 네. 정말 다행이다. 한편은 다행이다. 네. 한편으로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서 걱정된다. 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 내란의 출발이 뭐 지금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죠. 뭐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패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외에는 이제 윤석열의 뭐 아주 이 기행적인 이러한 판단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루어졌던 정권에서 윤석열의 이 거의 뭐 수족같이 움직였던 네. 이 검찰들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내란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뭐 내란의 출발은 검란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란은 좀 이제 진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전히 일단 법원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를 준비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한 구속영장도 상당히 많이 기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박성재 대표적인 게 장관. 박성재. 예, 저는 두 뭐 번이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그야말로 뭐 깐부 아니겠습니까? 내란 일으키고 나서도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네. 그 핵심들 법무 관련된 핵심들이 안가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뭐 송년회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도 구속이 안 되고 저는 뭐 이게 법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법도둑 법비 중에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좀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여전히 법무부라든가 대한민국 요직 곳곳에 그래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더라도 내란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던 그러한 주요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이거를 갖다가 네. 어떤 행위를 했는가 살피고 밝혀서 이들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완벽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이제 시민들과 함께 걷는다.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시민대행진 예, 예, 함께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기 때문에 국민들과 네.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뜻깊은 그 일정을 준비를 한 것 같고, 네. 내일 뭐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이걸 위해서 내년 뭐 지방 선거도 있고 예. 선거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정책이나 법안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국회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정부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하고 있는 법안들, 네.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좀 더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민생을 위해 가지고는 정말 뭐 이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제 국민만을 위해 가지고 또 이재명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최우선 과제가 국민통합과 그다음에 민생 안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행복한 삶.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실 때부터 네. 관통해온 그 철학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이렇게 좀 이 암울한 소식들, 지금 제가 뭐 한 30분 넘게 계속 막 검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사건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행복한 얘기들이 이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조금씩 네, 그럼요. 진행하고 예. 진보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자, 오늘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고 역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원장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벌써 진짜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울 때 작년에 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내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뭐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검찰 조작, 사법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국민통합과 민생 안정, 네. 여기에 다 같이 관심 갖고 그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